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주말 뉴욕 시장이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이가 좋아하는 PC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고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제네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히토류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뉴욕 시장은 장중에 이제 낙폭을 좀 더 확대하다가 다시 이제 낙폭을 줄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됐던 이제 그 PC 물가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GDP 물가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GDP 물가 지표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번 그 흐름들요, 1분기가 마이너스 0.2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예고된 이런 부분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였죠.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건 지금 시장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틀랜타 연운에서 발표되는 2분기 GDP 나우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GDP 나우가 이제 뭐 개선이 되겠지만, 이렇게 급락했던 2분기 GDP 나우가 이렇게 올라서 3.8% 이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2분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는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관세라는 것이 조금 완화되면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지난주에 시장 흐름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승의 이런 무드도 한국 시장이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승의 어떤 각도가 4월 이제 9일 날 저점 찍고 돌아설 때의 어떤 이런 각도를 이번에 보여줬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간 단위로는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약 4% 정도 올랐죠. 코스피가 4%, 코스닥이 2.7%, 나스닥은 2.0, 그리고 홍콩, 대만, 중국 이런 쪽은 약세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도 면에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6월 초에도 이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6월 첫 번째 이제 주간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6월 3일과 6월 6일이 노는 이런 구간에 한국의 1분기 GDP가 나오고, 이제 미국의 이제 ADP 민간 고용 및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지금 그 6월 초에는 하드 데이터가 나오는데, 소프트 데이터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왔던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는데,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저는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관세가 지금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지금 이제 중국 쪽의 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관세를, 철강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늘리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또다시 관세의 어떤 변동성으로 시장이 흔들 가능성이 많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새로운 심리가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심리로 밀어준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그 주간 단위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은 종목들은, 일단 큰 섹터에서는 지금 이제 새롭게 5월 말부터 부상됐던 섹터가 원전 섹터이죠. 트럼프가 그 이제 행정명령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댔는데, 결국은 원전도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그
부역 분쟁에서 미국이 원전을 제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우방국의 어떤 원전의 기술을 가져가려면 단가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한국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6월 달에도 상승의 맥을 이어갈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에 올라갔던 원전주들은 조금 쉬고 뒤에 후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그 후발주 쪽에서는 우진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제 지주회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현재 지난주 월요일 날 하나의 어떤 흐름들이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댔는데 뒤에 후발로 올라왔던 효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6월 초는 미국의 지금 이제 주파수 경쟁이 있습니다. 특히 600 메가헤르츠 이상의 어떤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안테나나 기지국 이런 쪽에 지금 그 중계기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지난 이제 주말에 강하게 올랐던 지금 종목은 안테나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 현재 조금 덜 올랐던 종목이 주초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건 좀 봐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그 달마 글로벌이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하게 그 3일 오르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위로의 변화를 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댔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이쪽에 그 화장품과 미용 기기 쪽에서는 APR이 위에 윗단에서 횡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우진, 효성, 중공업, 솔리드, APR인데요. 종목들의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가 우진이고요.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승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 각도면에서 이렇게 상승했던 BHI나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하면 수렴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현재 또 한 번의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 지금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2주 동안에 이렇게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9,000원대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위로는 11,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HS 효성이고요. 이게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만 상승했거든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상승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죠. 볼륨이 많이 되고 윗꼬리를 다른 이런 흐름이라서 절대적으로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6만 원대 이하에서 지금 현재 매매 포인트를 잡고 여기를 넘어서 7만 원 전후까지 열어둔다면 아랫단에 6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솔리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 부담은 가장 없는 종목이에요. 이제 그 주파수 분쟁이 나오면 이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안테나 중계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지국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지만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쪽으로 보면 솔리드만한 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나 이런 쪽에는 가격 부담이 있지만 이건 가격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고 위로는 1차적으로는 7,700원대, 2차적으로는 8,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5월달의 주가가 우리나라가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8%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6월 달은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많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자가 몰리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심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초의 어떤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6월 여러분 투자 수익들을 아주 올 만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들 담고 다시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